그리고 세종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참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편갈라 싸우고 당원은 안중에 없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여의도에서 다 해버리는 그런 시절도 잠시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당원이 주인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그런 비난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진정한 민주정당, 이기는 유능한 정당, 강한 민주당으로 확실히 거듭났고, 지난 총선에서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뒀고 확고한 대한민국의 수권 정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큰 어른 이해찬 전 대표님의 역할이 너무 커서 제가 감사 겸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건강하시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수도권 1극 체제, 특권층의 나라, 특수계층의 나라, 대기업의 나라, 이렇게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서 특정 소수가 특혜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이 전략이 성공적이어서 우리가 부족한 자원이나 기회를 다 나누면 흩어지니까 대기업 몇 군데, 서울 특정 지역, 대도시 몇 군데, 특정 계층, 잘 배우고 잘난 사람 몇몇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성장해서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로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지만 국가 성장 발전 전략으로는 소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몰빵 전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몰빵 전략으로 특정 소수, 특정 영역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면 그 떡고물, 낙수, 떨어지는 낙수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몰빵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수도권 한 군데에다가 집중하는 게 지방 소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은 미어터져 죽게 생겼어요.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산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정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쥐어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쥐어짜 가지고 대기업에 종속시키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고 발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실질적인 특권 계층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고 특별한 인연들을 가지고 골프 치면서 룸사롱 다니면서 특별한 관계들을 맺고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고 나쁜 짓을 해도 힘 있으면 봐주고 도둑질을 하고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세면 서로 봐주는 이런 특권 계층이 형성됐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너무 긴 세월 동안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소수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국제적 경쟁력을 훼손하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길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기구, OECD 이런 국제기구들이 권고하는 바처럼 앞으로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 나가려면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균등하게 나누는 포용 정책을 취해야 가능하다.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십수년 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 자원, 기회, 자본 너무 많지만 다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이쪽에서는 썩어 나가고 대다수의 사람은 그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다수는 힘겨워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총량이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 바로 포용성장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석학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주장을 하면 빨갱이라 그래요. 빨갱이. 저 빨개 보입니까? 그 빨갱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새 빨갛게 하고 다니던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즉 노후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이 나라의 미래도 좀 개선되려면 기회가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 한 번 지날 때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 윤석열 정권을 지나면서 1%대를 넘어서서 0%대로 떨어졌고, 결국은 1분기 경제 성장 마이너스 0.2%, 올해 성장 예정치 0.8%, 드디어 그 꿈의 0%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그런 대로 견뎌내는데 대한민국만 0%를 지나서 이제 마이너스 지하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쟁이 격화된다는 것이고, 경쟁이 격화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청년 세대가 힘들어지죠. 기회가 적어지니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전쟁이 되고, 결국은 이 잘 사귀어야 될 청춘 남녀들이 남녀로 편을 갈라가지고 싸움질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오히려 그걸 자극하고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정치에, 이 기회 부족에, 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 국민들을 남녀로, 노소로, 색깔로, 지역으로 찢어 발기고 있어요. 서로 손잡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다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려면 불경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줘 놓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죽지 살겠습니까? 이런 3년의 세월을 살았더니 마지막에 결국 하는 짓이, 나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알아서 각자 도생할 거라고 믿는다. 나는 술이라도 먹고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가족,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뭘 그리 특검 잡고 하자 그러냐? 앞으로 당신들은 필요 없다. 내가 이 나라 모든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고 영구적으로 그 권력 누릴 테니 너희들은 다 사라져라. 잘 안 사라져지는 이재명, 우원식, 정청래 이런 선수들은 잡아가지고 연평도 가는 배에 태워가지고 폭사시켜서 수장시켜버리자.
이런 게 바로 이번 내란 친위 군사 쿠데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죠. 다시 불균형 성장 정책에서 이제 서구 선진국들처럼 합리적인 사회로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보장되는 그런 균형 성장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똑같은 예산을 배분해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힘없는 노동자에게,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보다는 알바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